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유부남 겜더가제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지난 영상에 이은 프리스톤 테일입니다. 저번 프리스톤 테일은 본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였고 이번에는 테스트 서버에서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프리스톤 테일은 본 서버와 테스트 서버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테스트 서버는 본 서버보다 경험치가 4배이고 스킬과 스탯 초기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각 직업들의 스킬과 스탯을 바꿔가며 이것저것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테스트 서버의 접속 방법은 기존 서버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대신 테스트 서버는 별도로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아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테스트 서버에서는 아처캐릭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테스트 서버에도 처음 접속하는 지점에도 많은 인원들이 보이네요. 본 서버보다는 인원이 적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테스트 서버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본 초반 퀘스트라 바로바로 진행하고 사냥터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몬스터가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어느 유저가 소환한 정령이었습니다. 처음에 생기는 정령 몬스터의 속성은 랜덤인가 보네요. 파이크맨 할 땐 불정령이었는데 지금은 물정령이네요. 각 직업마다 맞는 정령을 주나 봅니다. 확실히 경험치가 4배라 보니 랩업 속도가 시원시원하네요. 그리고 근거리 캐릭을 하다가 원거리 캐릭을 해서 사냥도 빠른 느낌이었습니다. 뛰어댕기지 않고 제자리에서 사냥하는 맛이 좋네요. 파이크맨 할 땐 초반에 챙기지 못했던 교부처 NPC 물품도 바로바로 챙겼습니다. 스탯은 장비에 맞게만 올리고 남는 스탯들은 혹시 몰라 남겨두었습니다. 10레벨이 되고 첫 스킬을 배웠는데 공격 스킬이 아닌 버프 스킬이네요. 이후 스킬들 중 공격력 올려주는 버프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벤트 걸 NPC에게선 스탯과 스킬을 공짜로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스탯과 스킬을 실험해 보실 분들은 좋을 것 같네요. 처음 배운 스킬은 독수리를 소환하는 스킬인데 공격보단 명중을 올려줍니다. 초반 몬스터는 잘 박히다 보니 나중 레벨 높은 몬스터를 잡을 때 빛을 발하는 스킬일 것 같네요. 경험치를 많이 주다 보니 몬스터 레벨이 낮은 구간에서 사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보자 버프를 사용한 상태에서는 레벨 낮은 구간에서 무한 사냥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니 사냥할 땐 퍼스 없이는 허전한 느낌이 드네요. 퍼스의 사용 유무는 지금보다는 50레벨 이후에 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공격력의 수치도 높고 공격력 10%를 올려주며 유지시간도 길어지다 보니 효율이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초보자 버프를 받고 나면 사냥 유지력이 좋아집니다. 하루 3시간이라 짧지 않지만 오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짧은 시간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루 1시간 접속 보상으로 받은 가드포스가 또 훌륭한 물약값이 되었습니다. 시세보다 살짝 저렴하게 금매로 팔아서인지 금세 팔렸습니다. 물약보다 가장 중요한 귀한 주문서를 먼저 구매 후 걸어가기 귀찮아서 텔레포트 코어도 사주었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네요. 저기까지 걸어가려고 했으면 몇십 분 소비했을 텐데. 이번에 배운 공격 스킬을 사용해보았는데 역시나 1레벨 스킬은 쓰나마나네요. 유저분들이 알려주신 대로는 스킬을 계속 써서 숙련도를 올려야 쿨타임이 줄어야 쓸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숙련도 있는 게임은 노가다가 심해서 신규 유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벨이 20이 되고 전업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은 레벨이 20이 돼야 하고 1차 스킬들을 모두 배워야 조건이 달성됩니다. 퀘스트 몬스터는 대나무 숲과 아카시아 숲에 있는 몬스터를 잡는 것인데 이 퀘스트 몬스터는 밤에만 출몰을 합니다. 밤이 되는 시간이 표시가 안 되어 무작정 날이 저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슬슬 날이 저무는 것 같습니다. 맵에도 몬스터 표시가 안 되어 잘 찾아댕겨야 합니다. 드디어 몇십 분 만에 퀘스트 몬스터와 조우하였습니다. 초보자 버프까지 있는 상태다 보니 후딱 잡자 생각하고 여유있게 퀘스트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HP가 저렇게 빠져있는지 모르고 계속 사냥하다가 죽었네요. 아직 시간이 밤 시간이라 텔레포트 코어로 바로 넘어가 보았습니다.
빨리 날이 밝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후다닥 움직였는데 아까 잡던 몹이 아닌 다른 몹과 마주쳤는데 두 마리가 같이 있네요. 한 마리도 버거운 상태라 좀 뒤로 빠져주니 다행히 한 마리만 붙어주었네요. 그런데 가끔 몬스터 HP가 안 보일 때가 있었는데 하필 빡센 몬스터를 잡을 때 HP가 안 보이니 답답했습니다. 이번 몬스터는 HP가 많이 안 빠지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잡고 나니 날이 밝아오네요. 또 다시 해가 지길 기다려야 하다니.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유저들이 많았을 때는 꽤나 경쟁이 심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퀘스트 몬스터 두 마리를 더 잡는데 3-40분을 소비 후에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업 퀘스트를 완료하면 직업 명칭이 바뀌면서 2차 스킬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는 능력치나 다른 부분은 바뀌는 게 없어 보입니다. 헌터리스 마스터로 되면서 배울 수 있는 스킬 중에는 또 독수리를 소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명중력 올려주는 패시브와 공격 스킬들이 있었습니다. 펠건 스킬 바로 배워보고 싶어서 스킬 초기화를 하고 바로 배웠습니다. 테스트 서버의 장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스킬과 스탯을 이상하게 찍어도 다시 찍을 수 있는 장점. 대신 저는 없지만 스킬 숙련도도 초기화가 된다면 초기화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처음 배웠던 독수리 스킬은 제 머리 위를 맴돌기만 했는데 이번에 배운 펠컨 스킬은 제가 공격하는 목표를 같이 공격을 합니다. 여태 평타로만 사냥을 해서 심심했는데 소환수도 같이 때리니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텔레포트 장비인 메타링을 만들기 위한 재료 중 박온 크리스탈을 못 구하고 있었는데 개인 상점에 딱 한 개가 있어서 바로 구매를 하고 메타링을 만들러 갔습니다. 처음에 공략만 읽고 크리스탈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초반 메타링은 호피와 헙고블린 크리스탈만 있어도 만들 수 있었으며 다음 재료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날개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오퍼를 할 수 있는 마을들이 늘어나는 방식이었네요. 실버윙까지 구하고 디코어 크리스탈이 없어서 골드윙으로 못 만들었네요. 골드윙까진 하고 그 다음부터는 55렙 이후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사냥터까진 못 가고 마을과 마을 간 이동이네요. 만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걸어다니는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니 좋습니다. 여기서 사냥하면서 디코어 크리스탈을 모아야겠네요. 상점에 파는 월큰이 물약을 먹으면 말 그대로 얼굴, 손과 발이 커지게 되는데 공격력을 30% 올려주다 보니 사냥할 땐 필수인 것 같네요. 머리가 커지니 캐릭터가 많이 귀여워졌습니다. 한순간에 장르가 캐주얼 게임으로 바뀌었네요. 프리스톤 테일은 몬스터한테 들어가는 데미지가 나오질 않아서 공격력이 얼마나 세지는지에 대한 변화를 시각적으론 못 느끼고 체감으로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여기 저랩존에 딱 봐도 안 어울리는 몬스터들이 있네요. 보스 몬스터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네요. 제 사냥터 자리를 뺐다니 바로 다른 데로 옮겨야 했습니다. 상점에 파는 수속 성덕령을 구매했는데 공짜로 주는 것보다 뭔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느낌입니다. 왠지 느낌상 수속성은 상대방을 동빙 상태로 만들어 이동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를 주는데 원거리 캐릭인 아처와는 상성이 잘 맞는 느낌입니다. 다음 퀘스트 사냥터인 잊혀진방으로 왔는데 여긴 각종 버프가 있어도 사냥 유지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받은 가드포스와 댐피릿 아이템을 사용해보기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아이템은 캐슈템인데 방어력을 올려주는 가드포스와 공격력에 비례하여 생명력을 흡수하는 댐피릿 커스핏입니다. 이 두 가지 아이템은 공격력을 올려주지 않아 사냥 속도는 차이가 없지만 방어와 피흡 때문에 안전하게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캐시템 한 개는 스킬을 쓰면 MP 소모가 안되는 아이템이었는데 평타로만 사냥하는 저에게는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사냥에 여유가 있어서 배운 스킬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며 사용을 해봤는데 스킬에 범위 공격하는 스킬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모리 사냥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제 레벨이 40이 되어서 2차 전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퀘스트 명칭에 숫자가 있는 것을 보니 한 방에 안 끝내줄 것 같네요. 전업 퀘스트는 대부분 몬스터를 잡아오라는 방식의 퀘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았는데 전업 퀘스트 첫 번째는 밤에만 출몰하는 몬스터 잡는 퀘가 있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몬스터가 나오는 줄 알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이하게 마을 안에서 몬스터가 젠이 되네요. 그 퀘스트 몬스터만 나오는 것이 아닌 여러 종류의 몬스터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 미니그 실버라는 몬스터를 잡고 퀘스트 아이템을 얻는 것이었는데 100% 확률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행히 가드포스 버프가 있는 상태라 다른 몹들을 무시하고 퀘스트 몹만 잡을 수 있어서 딱 해가 뜰 때쯤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뜨니 몬스터들이 사르르 녹아버리네요. 영화 속 좀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퀘스트는 잊혀진당에서 아머드 비틀이라는 몬스터 잡는 거였습니다. 전업 퀘스트를 하면 무기를 한 개 주는데 신기한 것은 몬스터를 몇 마리 잡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무기에 표시됩니다. 퀘스트 내용이 무기를 숙성하는 것이라 무기에 몬스터 영혼을 가두는 느낌입니다. 퀘스트는 정해진 몬스터 수량을 다 잡으면 바로 다음 퀘스트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퀘스트 몹들도 근처에 있어서 굳이 이동 안 해도 돼서 좋네요. 여태 몇 마리 잡았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몬스터 잡는 횟수가 안 올라가네요. 자세히 보니 스켈레톤 레인저를 잡아야 하는데 여기 몬스터는 스켈레톤 아처였습니다. 퀘스트 내용의 지역을 안 알려주고 이름만 알려주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 퀘스트 몬스터는 이 다음 맵인 오아시스에서 나오는데 레벨도 올라서 정비도 할 겸 마을에 와서 스킬들을 보는데 올릴만한 마땅한 스킬들이 없어서 1차 스킬 중 공격력 올려주는 스킬을 다 올려줬습니다. 스킬들을 쓰면서 숙련 올릴 시간이 없다 보니 끝까지 평타에 도움되는 것만 올렸습니다. 버프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 쉴 틈 없이 바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사냥터로 바로 가는 것이 없어서 네비스코까지 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돈이 점점 줄다 보니 텔레포트 코어를 사기엔 부담이 되네요. 인게임 내에선 몬스터 위치 정보가 없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퀘스트 정보에라도 위치를 알려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불편함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기는 몬스터 개체수도 많고 전부 선공몹이라 조금만 사냥해도 이렇게 몹한테 둘러싸이네요. 가드포스가 없었다면 이런 사냥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캐시템을 맛보게 하고 끊지 못하게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음 퀘스트가 있네요. 이제는 NPC에게 가져가는 것을 보니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퀘스트 몬스터인 타이탄은 개체수도 적고 45마리를 잡아야 해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몬스터를 다 잡고 NPC에게 가면 완료가 되는데 3차 스킬을 배울 수 있게 되며 5일 동안 단지와 무기를 대여해줍니다. 여기서 준 무기는 성능이 좋아서 60레벨까지 무난하게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전업을 하면 외형도 조금씩 바뀌는데 머리 이상이 바뀌는 것 같은데 뭐가 바뀐지 모르겠네요. 무기는 계속 착용하고 있어서 그냥 사용되는데 반지도 한 개 줬다는데 가방 안이 지저분해서 한동안 찾았네요. 이 반지도 이것저것 능력치가 많이 붙어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3차 스킬에도 공격 스킬이 있는데 공격력이 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황금 펠컨 스킬이 더 눈에 띄네요. 다행히 요구 레벨이 43인데 퀘스트를 하다가 랩업을 해서 바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스킬들은 이번 생에는 제가 사용안 할 것들이라 대충 보고 넘겼습니다. 만약 하실 분들은 공략을 찾아보셔서 신중하게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골든 펠컨 스킬답게 황금색 펠컨이 소환되네요. 황금색이라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펠컨들보다는 확실히 세진 느낌입니다. 사냥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것 같네요. 자동 사냥이 없어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자동 사냥만 있었더라면 좀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평타로만 사냥을 하니 너무 지루한데 나중에 스킬들로만 사냥을 한다니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제가 해보지 못한 에이징과 믹스처를 하게 되면 사냥이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프리스톤 테일 테스트 서버를 즐겨보았습니다. 본 서버도 인원이 많고 매력이 있지만 테스트 서버는 빠르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기에 고레벨 컨텐츠 할 때는 문제없이 가능해 보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면 본 서버를 하시고 혼자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시면 테스트 서버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추억의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